한군일의 최초로 맞이하는 이런 분위기의 추석이 아닌가 싶습니다. 도도돌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하는 우리 최대 명절인데 그 명절을 맞이하는 분위기가 이런 때도 있었는지 기억이 없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명절들은 잘 쉬시길 빕니다. 채널 24K 하석영의 단도직입을 시작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이, 그것도 공무를 수행 중이던 한 사람의 공무원이 알 수 없는 이유로 돌연히 북측 해상까지 가서 거기에서 북측 병사들이 쏜 총에 맞아서 사살되고, 그리고 그가 탔었다고 하는 부유물, 그것이 고무보트였는지 무엇이었는지는 명백하게 공적기관에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유물이 북측에 의해서 소각, 상실되었다. 말하자면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는 물건이 북측에 의해서 소각 상실되었다는 사건.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우리 해경과 그리고 군 당국의 수사하는 모습이 도무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늘 좀 더 다른 시각으로 다듬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형사적 사건이 일어나도 이 사건을 수사하는 데 있어서 정해진 규칙이 있죠. 우선 사건이 발생한 최초의 현장, 그 현장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이 사건의 발생 동기를 정확히 추정해내야 한다는 것. 이거는 모든 형사사건을 다루는 사람들의 상식이라고 할 것입니다. 굳이 수사 드라마 이런 거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고서 사건을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추적해가지 못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그런데 이 사건은 그 사건이 최초로 발생한 현장이 더구나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던 공용 선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최초 현장을 샅샅이 정밀하게 추적하고 이 사건과의 연관성을 풀어나간다는 것이 그렇게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그런 장소가 아니죠. 이 공무원은 이 공용 선박 위에서 공무를 수행 중이었고, 이 공용 선박에 있는 모든 자산들은 이 선박 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임무가 교대될 때 당연히 현재 상황이 그때마다 파악되고 인계 인수되어야 하는 그런 재산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근무를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상황일지를 작성하게 돼 있고, 근무 상황일지에는 특이한 점들이 전부 표기되어야 합니다. CCTV가 고장이 났다라든지 이런 사항을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의 현장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이 희생자가 부유물, 그것이 고무보트였다고 한다면, 그것이 만일 그래서 북쪽까지 그걸 타고 월북을 시도했다든지 이런 도구로 쓰였다면 그 부유물은 그 함정의 재산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따라서 그 부유물이 어떻게 상실되었는지 하는 그것을 추정하는 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이 부유물이 실제로 어떤 상태로 있었으며 어디서 이 부유물이 등장하게 됐고 이 희생자에 의해서 이용되게 됐는지 이걸 아는 게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이러한 정황만 샅샅이 수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을 놓고 무슨 이렇게 왈가왈부 이상한 얘기들이 오고 가야 할 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채널 24K의 입장입니다. 이 부유물이, 이게 고무보트였다라고 치고 이 부유물이 북측이 주장하는 대로 로프에 묶여서 북측의 해안까지 견인되었다고 한다면 그 로프를 누가 이 부유물에 묶었으면 어떤 정황에 의해서 어떻게 끌려갔었는지가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스모킹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측 군이나 북측에서 나오는 얘기 속에는 이런 얘기가 전혀 들어있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적어도 3가지의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첫째, 뭐 군 당국이 처음부터 내놓은 얘기입니다만은 월북이다. 참 기가 막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월북이다라고 결론을 내리려면 당연히 이 사람의 개인적 정황이 월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조사했어야 되고 그것을 입증했어야 하고 월북하게 된 과정, 수단 이것에 대한 설명이 당연히 치밀하게 제시되었어야 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월북이다. 월북에다가 이 사건을 꿰어 맞추려고 했다라는 그런 혐의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할 말이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모든 정찰 수단을 가지고 있고 수사 수단을 가지고 있는 정보 분석력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군에서 이렇게 그냥 단정적으로 말로만 월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인지 이 경우의 수 참 인정하기가 어렵습니다. 두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뭐 실적으로 했던지 어떻게 했었든지 무슨 동기건 이 사람이 고무보트를 타고 부유물을 타고 북측 해변까지 자의로 도달하고 이것을 발견한 그 뭐 해류에 의해서 표류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사고에 의한 이것을 발견한 북측 군대가 로프로 엮어서 끌고 가고 80m 떨어진 거리에서 해상에서 신문을 했다. 그랬더니 도망을 하려고 하는 정황이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도망을 실제로 한 건지 아닌 건지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래서 우리는 방역 준칙에 의해서 부유물을 전부 소각해버렸다. 말하자면 북측이 말하는 것에 따른 경우의 수는 실족에 의했던 어쨌건 한 공무원이 표류했다 그런 얘기죠. 해상 표류했다. 해상 표류 사건으로 본다. 근데 이 얘기 또한 참 말이 되지도 않는 우습지도 않은 얘기죠. 보트를 타고 애초에 바다에서 내린 이유, 그럴 이유가 있는 것도 추정되는 게 없고 그것이 38km나 되는 해류를 타고 흘러갔다. 그렇게 장기간의 표류를 하는데 우리 군이나 이 선박이 소속된 수산청이나 해경은 아무것도 몰랐다? 이게 얘기가 됩니까? 게다가 자기들이 이 선박 그래서 이 표류물을 부유물을 로프로 개박해서 끌고 오다가 로프가 더구나 끊어졌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어떻게 그 로프를 묶었는지 누가 가서 묶었는지 또한 80m 떨어진 거리에서 해상신문을 한다는 게 가능하냐. 이때 시간도 실제로 해상신문을 한 시간 이 희생자가 발견된 시점이 언제였는지도 분명히 밝히지 않았는데 그것이 만일 밤중이나 이랬다면 그런 것들이 가능하겠느냐. 80m 떨어진 거리에서 해상에서 왜 하필 신문하냐. 이게 가능한 얘기냐. 그리고 무엇 때문에 해상에서 불 지르는 걸 쉽지도 않았을 텐데 기름 갖다 붓고 불 지르는 게 왜 그 부유물은 그렇게 빨리 소각해 버렸어야 한 것인지 한국에 통보도 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실제로 그 보트에 그래서 소각할 당시에 타고 있지 않았다면 얼마나 수영을 재빠르게 잘하는 사람이면 순식간에 사라져서 북측 해군이 포착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시신조차를 발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가능하겠느냐. 동시에 순간에 일어난 일인데 따라서 이 경우의 수 또한 상식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러면 채널24K에서 남는 또 하나의 경우의 수를 주목합니다. 이것은 북측에 의한 납북 사건으로 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북측에서 특정한 목적에 의해서 공무 수행 중인 선박에 잠행하고 올라타고 CCTV도 훼손하고 그리고 공무원 한 사람을 납치해서 끌고 가서 해상에서 살해하고 그 증거들을 모조리 소각해서 없애버린 이런 사건으로 보는 것이 훨씬 상식적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이거는 북측이 그럴 동기가 무엇이냐라는 것인데 동기야 얼마든지 많죠.
우선 어떠한 원인에서건 지금 현재 NLL 인근에서의 대한민국 군의 첩보 정찰 활동 능력을 테스트하고 미군과의 협조 관계를 테스트하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러한 조작은 얼마든지 가능한 거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동기로 예상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첩보가 필요한 그러한 대한민국 군의 방위 태세와 미군의 태세를 테스트해야 되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북측 내부에 발생하고 있는 것 아니냐. 권력투쟁 과정에서의 긴장의 고조나 또는 실질적으로 남측에 대한 도발을 계획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필요나 얼마든지 그런 필요는 존재할 수 있겠죠. 그 밖에도 정치적으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한국 방문을 앞두고 긴장을 조성하고 북측의 입장을 명백히 전달하는 그런 액션으로서 필요할 수도 있고, 또 하나 가장 무조건 북측이 얻어낼 수밖에 없는 이익이 존재한다는 거죠. 지금 현재 불안정한 군사적 긴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동북아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여론의 내부 분열을 조장하는 데 이보다 좋은 사건은 없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우리가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그를 따르는 집권 세력의 입장, 그리고 그와 정반대에 서 있는 입장, 이 둘의 갈등을 폭발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액션은 언제나 필요한 거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북측의 이유가 분명히 그렇게 해볼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고 이익이 분명히 있을 때에 왜 우리 군과 수사기관에서는 북측에 의한 납치 사건이라는 경우의 수를 빼놓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대통령이 주재하는 축소된 NSC, 축소된 국방 관련 장관 회의, 거기에서조차 왜 이런 가능성 하나조차 검토가 되지 않는 겁니까? 이 사건을 둘러싸고 지금 쏟아지고 있는 여러 가지 대한민국 내부의 여러 행태들, 참 목불인견입니다.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내놓는 참 이 기가 찬 이야기들, 이 양반들은 월급 북쪽에서 받나요? 이 북쪽에서 보냈다고 하는 청와대 안보실장이 읽었다고 하는 전통문, 이거 정말 북쪽에서 작성된 것인지가 참 의심스럽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사실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대한민국 안보실장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관한 그 발언을 소개하면서 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존댓말을 꼬박꼬박 붙여야 합니까 도대체?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하는 안보실장이 대한민국 헌법 규정에 의해서 김정은은 누굽니까? 여기다가 또 무슨 계몽군주, 이 사람 공부 안 한 사람 분명하네요. 계몽군주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죠. 뭐 어떻게 해서든지 이 기회에 김정은이에게 잘 보이려고 일부러 노력하는 것 같은 이런 인사들, 그들의 언행 잘 되긴 했어요. 이들 스스로 자기들의 정체를 스스로 드러낸 것이니까 우리 이런 사람이야 라고 꼭 기억해 둬야 하겠네요. 대통령의 행보는 1분 1초가 국민들에게 커튼이 쳐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우겨서 집권을 한 사람들인데 그 사실 맞습니다. 대통령이 어디서 무엇을 하시고 계신지, 대통령이 과연 이 나라를 잘 지켜주고 계신지, 이거를 국민들은 언제나 알고 있어야 마음을 놓고 발 뻗고 잠을 자겠지요. 그런 대통령이 자신의 행보에 대해서는 뭐 10시간이 빈다, 40몇 시간이 빈다, 뭐 이러고 얘기들을 하는데 한마디도 해명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현상을
침착하고 치밀하게 분석하고 문제 하나하나를 짚어내주고 이렇게 역할을 해야 하는 대한민국 언론들, 그들이 이 사건을 분석하고 이 사건으로부터 이 정부와 이 국민들에게 보내주는 경고의 메시지, 그건 뭐가 있습니까 도대체? 기껏해야 송영길 의원 발언이 의외라고요. 그것도 모릅니까? 송영길 씨가 왜 그랬는지. 송영길 씨 인천시장 출신이고 인천시장 할 때부터 그 사람의 상표가 뭐였어요? 서해평화협력지대 조성 아닙니까? 북측과 남측 만대로 왔다 갔다 하는 해역을 만들자고. 그거 지금 박남춘 시장까지 넘겨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거기서 이 사건이 생겼으니 자기가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한 얘기일 뿐이에요. 그런 돌출 발언일 뿐이죠. 그거 하나를 분석을 못합니까? 이 나라 언론은. 명백하게 현실적으로 수집된 첩보, 이미 정보인 상태죠. 도감청을 통해서 확인된 저쪽의 교신 내역, 그리고 어떤 관측 수단을 통해서든지 관측된 현장 상황, 이게 무슨 첩보입니까? 정보지. 그 정도 되면. 그 뭐 변동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를 정보화할 때까지 대통령에 그래서 보고를 안 했다. 이 나라 국방의 최종 책임은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는 게 아니라 군의 담당 장군들이나 국방부 장관이 지는 거네요. 그 순간에 다른 사건들이 계속됐으면 어쩔 뻔했죠. 어떻게 군이 10시간 동안이나 자기가 수집한 이렇게 중대한 첩보 정보를 혼자 주무르고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습니까? 이게 군대입니까? 그러고 나서도 해경에서 자료 달라, 이거 안 돼요. 안 줘요. 지금 해수부, 해경, 군, 이 대한민국의 행정조직은 무슨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건에 관해서. 도대체 누구들이 먼저 내놓을 수 없는 그런 은밀한 모의에 결합되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어떻게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지금 국방의 능력이 한 공무원이 북측에 의해서 사고가 나서 갔건 뭐 납북돼서 갔건 자진을 보면 도대체 아무리 100번 양보해도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어쨌든 그러한 중대 사건이 발생한 거를 수십 시간이 지나도록 아무 대처도 못하는, 그게 대한민국의 그 국방의 현실입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병사들이 행진하면서 부르는 군가, 부모 형제 너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라는 진짜 사나이라는 군가의 내용, 이거 믿고 정말 단잠을 이뤄도 되겠습니까? 당장 시작을 해주기 바랍니다. 납북이 아닌지 여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좀 해주기 바랍니다. 그 사건의 단서가 시작된 그 선박을 사건 발생지에 두지 아니하고 목포로 급하게 이동시킨, 그래서 그 사건 현장이 다 훼손되게 만든 그 이유도 궁금하지만, 지금부터라도 빨리 또 하나 사라져버린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에 대해서 철저하게 규명하고 소명해 주길 바랍니다. 벌써부터 이 사건을 이제 실종자가 됐네요. 북측 주장대로. 실종자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것을 수색하는 걸로 덮고 가려고 하는, 그쪽으로 모든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청와대. 이 속에서조차 대북 관광 타령을 하고 나선 통일부. 북측이 불사지른 짓을 한 거를 화장지냈다고 표현하는 이 나라 여당의 대표. 이 사건은 북측의 정당한 방역행위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고 하는 민주평통의 대표 인사. 이 나라가 어떻게 위기가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쯤에서 속칭 문바들에게 진실로 묻고 싶습니다. 그대들은 무엇을 위해서 이 나라에서 그렇게 문바 소리 들어가면서 살아가고 계신 겁니까? 그대들의 생명은
누가 지켜주는 겁니까?